여러분은 보통 접시에 놓인 음식은 당연히 믿고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말 알게 된다면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과일 간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석유 기반 화학물질로 색을 낸 젤리 덩어리라면요. 겉보기엔 고기 조각처럼 생긴 햄이나 슬라이스가 사실은 고기를 갈아 만든 반죽을 틀에 넣고 모양 잡아서 굳힌 가공품이라면요. 이렇게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음식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알고 나면 다시는 못 먹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가공식품 20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22. 과일 간식입니다. 과일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세요. 이 말랑말랑한 작은 간식들은 과수원이 아니라 화학실험실에서 더 가까운 제품에 가깝습니다. 과일 간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이들에게 과일을 먹이는 더 쉬운 방법처럼 광고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과일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씹고 있는 건 대부분 옥수수 시럽, 그것도 아주 많은 양, 그리고 인공향료, 합성색소, 젤라틴입니다. 이 조합으로 이런 말랑하고 쫀득한 식감을 만들죠. 그리고 이 선명한 색깔들, 붉은색 사신, 노란색 오, 파란색 일 같은 색소입니다. 이 색소들은 석유 기반 화학물질로 만들어지며 아이들의 행동 문제와 관련된 우려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과일 맛 역시 대부분 실험실에서 합성한 에스터 향을 섞어서 진짜 과일 맛을 흉내낸 것뿐입니다. 결국 과일 간식은 건강한 척하는 사탕인가요? 영양정보표를 보면 답은 맞습니다입니다. 19위. 감자가루로 만든 인스턴트 감자 퓨레입니다. 통조림 감자 퓨레나 가루 감자 퓨레는 시간을 절약해주긴 하지만 여러분, 접시에 올라오는 건 집에서 직접 만든 감자 으깬 요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감자가루는 처음엔 분명 진짜 감자로 시작하긴 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문제죠. 감자를 먼저 삶고 그 다음 수분을 완전히 빼서 조각이나 알갱이 형태로 말려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감자의 식감과 영양소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그 후 뜨거운 물이나 우유를 섞어 다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제조사들은 각종 보존제, 향미 증강제, 유화제를 넣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 같은 걸 넣어서 부드럽게 하고 아황산염을 넣어서 유통기한을 늘리는데 이 아황산염은 일부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먹는 건 겉보기엔 빠르고 편리해 보이지만 직접 으깰 때 절대 넣지 않을 각종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감자 대용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크리미하고 포근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인스턴트 감자 퓨레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가공된 식품입니다. 원래라면 아주 단순해야 할 음식인데 말이죠. 18위. 인공 메이플 시럽입니다. 여러분은 팬케이크 위에 액체 황금을 붓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전혀요.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메이플 시럽은 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트 진열대에 반짝이는 그 병들은 대부분 고가당 옥수수 시럽에 메이플 향을 흉내낸 인공 향료를 조금 넣은 것이 전부입니다. 진짜 메이플 수액은 거의 들어있지 않죠. 진짜 메이플 시럽 특유의 깊고 흙내음 나는 풍미를 흉내내려면 제조사들은 카라멜 색소, 점성을 위해 셀룰로스 검, 그리고 합성 메이플 향 에스터 같은 화학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결과물은 끈적하고 단맛만 강한 가짜 시럽, 겉만 비슷할 뿐 실제 메이플 시럽과는 거의 다른 제품입니다. 더 나쁜 건 이 고가당 옥수수 시럽은 비만, 간질환, 대사장애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팬케이크에 듬뿍 붓고 와플에 적시고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죠. 진짜 메이플 시럽은 메이플 나무를 직접 채취해 오랜 시간 졸여서 만드는 순수한 천연식품입니다.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이 저렴한 가짜 버전이 계속해서 마트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위. 가공 칠면조 슬라이스입니다. 여러분은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칠면조 고기가 진짜 칠면조 가슴살 한 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칠면조 슬라이스들은 통째로 구운 칠면조를 얇게 썬 게 아닙니다. 대부분 잘게 잘린 고기 조각에 소금, 설탕, 보존제 등이 잔뜩 들어간 염제액을 주입해 반죽처럼 만든 뒤 그 반죽을 빵처럼 틀에 넣어 성형하고 그렇게 굳힌 것을 슬라이스로 잘라낸 제품입니다. 겉모습만 진짜 고기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죠. 이 염제액에는 흔히 인산나트륨이 들어가는데 이 첨가물은 고기를 더 촉촉하고 오래 신선해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인산염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건강 악화, 심혈관 문제와 연관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금과 설탕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에 좋을 리가 없죠.
결국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건 진짜 칠면조 가슴살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조합된 고기처럼 생긴 가공품에 가깝습니다. 16위. 박스형 인스턴트 맥앤치즈입니다. 바쁜 날 저녁이나 아이들 편식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대표적인 편의식이죠. 하지만 이 형광빛에 가까운 주황색 치즈 가루는 진짜 치즈라기보다 과학 실험 키트에 더 가까운 내용물입니다. 여러분이 면과 섞는 그 치즈 가루는 치즈를 단순히 말린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노란색 5번, 노란색 6번 같은 합성 색소, 인공 향료, 덩어리지지 않게 하는 한결빙제, 그리고 부드럽게 보이도록 만드는 유화제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치즈의 맛과 색감을 흉내내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제품에는 실제 유제품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부 제품은 인산나트륨, 이산화효소 같은 첨가물까지 들어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집에서 치즈 소스를 만들 때는 절대 넣지 않을 재료들이죠. 이런 화학 첨가물 덕분에 빨리 익고 덩어리지지 않고 몇 달 동안 상하지 않으며 항상 똑같은 식감과 색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뭘까요? 그 밝은 주황색과 익숙한 치즈 맛이 추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나면 예전처럼 편하게 먹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15위. 스프레이형 휘핑크림입니다. 가볍고 재미있고 디저트 위에 올리면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 깡통 속에 들어있는 건 단순한 생크림과 설탕이 아닙니다. 핫초코나 파이 위에 올라가는 그 하얀 구름 같은 크림은 대부분 합성 안정제, 유화제, 그리고 가스 추진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아산화질소, 흔히 웃음가스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치과에서 쓰거나 자동차 레이싱 엔진에 사용하는 바로 그 가스죠. 이 가스가 크림을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폭신한 질감을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또 크림이 분리되거나 굳어버리지 않도록 모노글리세라이드, 디글리세라이드, 인공 점증제, 식품용 검류 첨가물 등이 들어갑니다. 이 첨가물들은 크림 모양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지만 그만큼 진짜 유제품보다 훨씬 가공도가 높은 제품이 됩니다. 그냥 토핑인데 뭐 어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크림과는 거리가 꽤 멉니다. 그걸 알고 나면 디저트 위 크림이 조금 덜 달콤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죠. 14위. 슬라이스 치즈입니다. 버거에 올려 녹여 먹거나 샌드위치에 겹쳐 넣으면 맛있죠. 그런데 이 밝은 주황색 치즈 슬라이스, 사실은 진짜 치즈가 아닙니다. 슬라이스 치즈는 겉은 매끈하고 잘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도로 가공된 치즈 대용품입니다. 원재료가 되는 건 다양한 유제품 부산물들인데 예를 들면 잘게 잘린 치즈 조각, 유청, 분유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갈아서 섞고 가열하고 각종 화학 처리로 점성과 탄력을 만든 뒤 마치 진짜 치즈처럼 모양을 내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주황색 역시 자연색이 아닙니다. 대부분 합성 색소를 넣어서 치즈는 이런 색이어야 한다고 배워온 소비자들의 인식을 이용하는 거죠. 법적으로도 이 제품은 치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진짜 치즈 성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가공치즈 제품입니다. 치즈처럼 보이고 치즈처럼 녹지만 성분표를 보면 부인하기 어려운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먹는 건 치즈처럼 만든 식품, 치즈 맛이 나는 실험실 제품에 가깝습니다. 13위. 세척 포장된 샐러드 믹스입니다. 이미 씻겨 있고 바로 먹을 수 있고 정말 편리하죠. 하지만 이 비닐봉지 안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샐러드 믹스를 시간 절약도 되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채소들은 대부분 물로만 씻지 않습니다. 대부분 염소 희석액에 담가 씻어냅니다. 이 과정이 박테리아를 죽이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그 덕분에 일부 잔류 화학물질이 남아서 위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잎채소가 오래 신선해 보이도록 이 샐러드는 보통 질소 농도를 높인 특수 가스 포장으로 밀봉됩니다. 이건 첨단 포장 기술이긴 하지만 신선해 보이는 착시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잎이 초록빛이고 아삭해 보이지만 봉지 내부는 습기와 온도 변화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래 진열되어 있거나 냉장 보관이 잘 안 된 제품은 더 그렇죠. 12위. 통조림 닭고기입니다. 빠르고 편하고 단백질도 보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관되는지를 알게 되면 다시는 뚜껑을 열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통조림 닭고기는 대부분 잘게 찢은 닭고기를 육수에 담가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 닭고기는 BPA 기반 플라스틱 코팅이 된 통조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BPA는 통조림 내부 코팅에 흔히 쓰이는 화학물질로 호르몬 교란, 장기적 건강 위험과 연관된다는 연구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조림 자체만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있는 닭고기 역시 대부분 이미 한번 조리된 고기, 그리고 짠 국물 속에서 장기간 보존될 수 있게 보존제와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사용하는 고기도 보통 품질이 낮은 부위나 자투리 고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밀봉된 액체 속에 그대로 보관되기 때문에 맛과 식감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할 만한지 성분표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1위. 맛이 첨가된 즉석 오트밀입니다. 보기에는 건강한 아침처럼 보이고 빠르고 간편하며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죠. 하지만 이 작은 오트밀 파우치들은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본 재료가 귀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즉석 오트밀 파우치에는 인공향료, 합성색소, 그리고 초콜릿바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탕은 자연적인 단맛이 아니라 정제설탕, 옥수수 시럽 고형분, 그리고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과일 향 같은 것들입니다. 이 향은 실제 베리나 사과와는 거의 관련이 없죠. 더 심각한 건 일부 제품은 보존제, 유화제도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해도 질척거리거나 이상한 식감이 생기지 않게 만듭니다. 즉, 여러분이 먹는 건 오래 보관되는 걸 목표로 설계된 즉석식품이지 건강을 위한 순수 귀리 음식이 아닙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는 귀리의 장점은 이렇게 많은 첨가물과 설탕 속에 그 의미가 거의 묻혀버린 셈이죠. 10위. 냉동 미트볼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든든하고 집에서 만든 것처럼 보여서 간단하게 저녁 준비할 때 자주 쓰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시중 냉동 미트볼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밥 스타일 고기 완자와는 거리가 멉니다. 대부분의 냉동 미트볼은 공장에서 기계로 분리한 고기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동물뼈에서 마지막까지 긁어낸 고기 찌꺼기를 압력으로 분리한 고기 반죽 형태의 혼합물입니다. 이 고기에 대두단백, 텍스처화된 충전제, 빵가루, 그리고 여러가지 결착용 화학 첨가물을 섞어 모양을 잡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 인공향료, 보존제가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쉽고 모양과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완성된 제품은 진짜 고기와는 거의 다른 고도로 가공된 혼합물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간편한 저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건 각종 잔여물과 화학 첨가물이 섞인 인공적인 미트볼에 가깝습니다. 스파게티 위에 올리기 전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제품입니다. 9위 토스터용 페스트리입니다. 토스터에 넣기만 하면 따뜻하고 달콤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 간식이나 아침 대용으로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이 제품들은 사실 설탕 폭탄에 가까운 디저트입니다. 토스터용 페스트리는 정제 설탕, 옥수수 시럽, 합성색소가 잔뜩 들어있고 그 중에는 붉은색 40, 파란색 1처럼 논란이 많은 색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과일 필링도 진짜 과일이 아니라 인공향료, 점증제, 설탕 젤리로 만든 달콤한 시럽 같은 필링입니다. 실제 과일은 거의 없습니다. 겉의 반죽 역시 강하게 정제된 밀가루, 부분 경화유, 그리고 오래 보관하기 위한 보존제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일부 제품에는 유럽 일부 지역에서 금지된 합성 산화방지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아침 식사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죠. 영양적으로 보면 달콤한 아이싱이 올라간 과자에 더 가깝습니다. 겉모습이 아침 대용 식품처럼 보일 뿐입니다. 8위 맛이 첨가된 즉석밥입니다. 몇 분이면 완성되고 고소하고 진한 맛이 나서 편하게 먹기 좋죠. 하지만 이 제품들은 요리라기보다 화학조합물에 가깝습니다. 즉석밥에 들어있는 조미 스프 파우치에는 대부분 인공향료, 건조된 기름, 그리고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버터향, 치즈향, 이건 진짜 버터나 치즈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합성한 향성분으로 만든 맛입니다. 조미 파우치가 덩어리지 않도록 한결빙제, 보존제 같은 첨가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밥 자체도 이미 한번 완전히 익힌 뒤 탈수한 즉석밥용 쌀이라서 자연스러운 식감과 영양소가 상당 부분 사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즉석 가공밥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작 과정, 포장재 이동 과정에서 플라스틱 입자가 섞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먹는 건
높은 탄수화물, 첨가물, 플라스틱 오염 가능성까지 포함된 고도로 가공된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거죠. 패스트푸드보다 더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위. 냉동 아침용 샌드위치입니다.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따뜻한 아침을 먹을 수 있다고 광고하죠. 하지만 이 비스킷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즉석 아침 샌드위치는 나트륨 보존제 실험실에서 만든 첨가물로 가득합니다. 몇 달 동안 냉동실에 있어도 멀쩡해야 하니까요. 우선 달걀이라고 들어있는 부분은 진짜 달걀을 바로 깨서 구운 게 아니라 안정제와 유화제가 섞인 액상 달걀 혼합물을 공장에서 모양을 잡아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달걀처럼 생긴 가공품에 가깝죠. 소시지는 어떨까요? 대부분 결착용 인산염, 인공향료, 그리고 여러 차례 냉동 해동해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동해도 늘 똑같이 보이고 똑같은 맛이 나는 거죠. 그리고 빵 역시 냉동과 해동을 반복해도 딱딱해지지 않도록 변형 전분, 반죽 컨디셔닝제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먹는 건 집에서 만든 따뜻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편의를 위해 조합된 합성 단축 메뉴에 가깝습니다. 6위. 바로 마시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근육 증가, 식사 대체, 체중 관리에 좋다고 광고하면서 운동 전후로 많이들 드시죠. 하지만 이 병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생각보다 훨씬 인공적입니다. 우선 단백질은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백질의 출처는 자연식품에서 온 단백질이 아닙니다. 대부분 고도로 가공한 단백질 분리물이나 농축 단백질입니다. 진짜 음식에서 단순히 갈아 넣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제품들이 몇 달 동안 상온에 두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첨가물 덕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카라기난 같은 검류, 합성 감미료, 합성 비타민, 초콜릿 커피 바닐라 맛을 인공적으로 재현한 향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제품에는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같은 감미료가 들어있는데 섭취 시 소화기 불편감을 느끼거나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병에 표시된 비타민과 미네랄 중 상당수는 몸이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만큼 흡수율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라벨에 적힌 건강 기능이 실제로 몸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한 선택처럼 느껴지는 이 단백질 쉐이크도 자세히 뜯어보면 첨가물의 집합체에 가까운 가공음료일 수 있습니다. 5위. 맛첨가 과일 시럽입니다. 팬케이크, 음료, 디저트 어디에나 쓰이고 색도 예쁘고 향도 진해서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 시럽에는 과일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과일 시럽은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거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과일 향을 흉내내기 위한 합성 향료, 그리고 딸기색 블루베리색처럼 보이는 합성 색소가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색소는 보통 붉은색 40, 노란색 6, 파란색 1 같은 석유 기반 색소로 일부 국가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제한하거나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맛 역시 실험실에서 만든 화학조합입니다. 딸기 향, 블루베리 향이라고 하지만 진짜 과일은 거의 없고 향 성분만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설탕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탄산음료 못지않게 들어있거나 오히려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존제와 점증제가 들어있어서 냉장 보관 없이도 오래도록 상하지 않죠. 이런 특성 때문에 가정카페 식품업체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커피에 이 시럽을 한번 둘러 넣을 때마다 먹고 있는 건 과일이 아닌 과일 흉내낸 화학물질에 가깝습니다. 4위. 통조림 소고기 스튜입니다. 따뜻하고 든든해 보이고 데우기만 하면 되니 편해서 자주 사 먹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 스튜는 진짜 집에서 끓인 스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조림 스튜 속 고기는 대부분 신선한 상태로 팔기 어려운 저급 부위를 사용합니다. 이런 고기 조각을 몇 시간 동안 오래 끓여서 씹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게 만든 뒤 진한 소스와 섞어 감춥니다. 이 소스에는 소금, MSG, 인공향료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짙은 갈색빛은 자연스럽게 나온 색이 아니라 대부분 카라멜 색소 덕분입니다. 이 색소는 제조 과정 성분 특성 때문에 건강 우려가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존제, 점증제까지 더해져 오랫동안 상업용 진열대에 보관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집니다. 겉보기엔 추운 날 먹기 좋은 따끈한 한 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식재료보다 유통 안정성을 우선으로 만든 제품에 가깝습니다. 집에서 오랫동안 정성 들여 끓인 스튜와는 맛도 내용도 의미도 전혀 다르죠. 3위. 실온 보관이 가능한 살사 소스입니다. 색도 예쁘고 맛도 매콤하고 상온에서 오래 보관돼서 편리하죠.
하지만 이 제품은 우리가 집에서 직접 만드는 신선한 살사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집에서 살사를 만들면 익은 토마토, 양파, 고수 등을 바로 썰어 넣죠.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실온 보관용 살사는 대부분 통째 토마토가 아닌 토마토 페이스트로 시작합니다. 즉, 이미 한번 가공된 원료를 쓰는 겁니다. 여기에 건조 양파, 인공 향료, 점증제 등을 넣어 겉모습만 신선한 살사처럼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쉽게 상하지 않도록 벤조산 나트륨 같은 보존제를 사용합니다. 이 성분은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정에서 요리할 때는 잘 쓰지 않죠. 또한 살사는 고온에서 가열한 뒤 밀봉 처리를 합니다. 이 과정은 유통기한을 길게 해주지만 대신 원래의 신선한 토마토 향과 아삭한 식감은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이 제품이 왜 신선한 살사보다 훨씬 오래 버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선함이 아니라 보존성에 맞춰 설계된 가공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2위, 즉석 치즈 소스 믹스입니다. 봉지째 들어있고 뜨거운 물이나 우유에 섞기만 하면 금방 치즈 소스가 완성되는 제품이죠. 하지만 이 가루는 진짜 치즈 소스와는 전혀 다른 제품입니다. 봉지 속 가루의 주성분은 말토덱스트린, 인공 치즈 향, 그리고 유화제 가루입니다. 치즈가 들어있다고 해도 진짜 치즈는 아주 소량이거나 영양 풍미 면에서 의미가 없을 정도의 양입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을 흉내내기 위해 제조사들은 식품용 검류, 건조 식용유, 그리고 체다색을 만들기 위한 노란색 6번 색소 같은 첨가물을 넣습니다. 이 조합이 우리가 아는 그 밝은 치즈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제품이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유통기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존제와 안정제가 다량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직접 치즈 소스를 만들 때는 절대로 넣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먹는 것은 치즈 소스처럼 보이고 맛을 흉내낸 고도로 가공된 가짜 치즈 소스에 가깝습니다. 1위 통조림 스파게티 제품입니다. 어렸을 때 간식처럼 먹어서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 제품은 편리함을 위해 거의 모든 부분이 타협된 가공식품입니다. 통조림 스파게티는 보통 지나치게 삶아 부드러워진 면을 다시 설탕 많이 들어간 가공 토마토 소스에 넣어 조리합니다. 이 소스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 옥수수 시럽, 점증제, 안정제 등이 들어있습니다. 치즈가 들어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분말 형태의 가공 치즈로 진짜 치즈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유제품 대체물에 가깝습니다. 쉽게 상하지 않도록 설계된 제품이죠. 게다가 통조림 자체도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통조림 내부는 BPA 계열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음식에 조금씩 스며들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내용물을 데울 때 더 우려가 커집니다. 또 일부 제품에 들어있는 작은 미트볼이나 소시지 조각은 대부분 고기 부산물을 분쇄해 만든 가공품이며 보존제로 오래 보관되도록 처리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간편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한 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편의성과 유통 안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실험실 식품에 가까워서 집에서 만든 파스타와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